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도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 재선표를 하려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대통령학을 연구하는 사람 교수들을 불러놓고 당신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글을 쓸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을 해봐야 안다고. 그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트루만 대통령인데, 트루만 대통령은 자기 회고록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호랑이 등에 오르는 일과 같다. 계속 달리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대통령은 항상 사건의 머리 위에 있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사건이 그의 꼭대기에 앉게 된다. 한순간이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되어보지 않는 사람은 대통령의 무한 책임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돌아오지 않는 책임은 없다. 대통령은 한시라도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측근 참모나 가족들도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를 알 수가 없다. 나는 사람 속에는 그래도 악보다 선이 더 많다는 믿음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선이 악을 누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항상 역사적 선례를 연구했다. 모든 문제는 과거에 그 뿌리가 있다. 나는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결정을 내리려 했다. 내가 왜 역사를 읽고 또 읽었느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트루만이 쓴 내용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통령직은 뭐냐?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도 있고 악이 있는데 이 선이 악을 누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착한 사람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이 큰 소리 치도록 도와준 것이냐, 아니면은 깽판 세력, 건달 세력, 반역 세력이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지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때문에 오늘 이 주최자 측에서 이 주제 설정을 할 때 일단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장에 놓고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서정갑 회장님 말씀이 제가 59점을 줬다고 해서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59점이면 낙제점인데 얼마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이 보수층 사이에서 많은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루만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아마 4,800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서 계속 비판하고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나? 때로는 관점을 좀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번 써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비판해가지고 나라가 잘 되면 좋은데 비판한 결과로서 나라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 비판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건설적이어야 한다. 그런 점을 전제로 해서 제 나름대로 이명박 대통령 1년을 점수를 한번 매겨봤어요. 이 점수를 매기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기준이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안보와 법치와 경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 해가지고 진실과 정의와 자유라는 이 고귀한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 판단 3대 기준입니다. 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중에서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것은 안보입니다. 안보. 나라를 망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한국을 지켜내는 것. 또 하나는 북한 정권의 하수인인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잘한 일이 있어요. 아니, 잘한 일이 많습니다. 한미동맹을 안정시켰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권 때 한미동맹에 금이 간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식으로 NLL은 지키는 것은 땅 따먹게 한다 하는 식의 그런 망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정군 교육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잘못한 일도 많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것을 우파 정권이 들었으면 당연히 여기에 스톱을 걸고 미국과 재협상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귀한 국군 포로가 수천 명이 지금 아직 살아있는데 1, 2년 안에 다 돌아가십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송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촛불 난동 시위 때 예비군복을 입고 집단적으로 수백 명이 이 광화문에 와가지고 조직적으로 시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체가 뭔지 마치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것과 같은 인상을 준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우리 군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고만 했을 뿐입니다. 이런 걸 합치더라도 안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 70점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채점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합산해서 저하고 한번 맞춰봅시다. 두 번째는 안보라는 것은 그냥 무기만 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는 이념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념과 교육, 이 부분을 한번 보면은 잘한 일은 뭐냐? 좌편향 교과서를 부분적으로나마 수정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에 의한 한국 현대사 부정 캠페인이 사라졌습니다. 그 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이 앞장서고 국정원은 거기에 타고 각 부서가 서로 경쟁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흠집을 내는 일을 했는데 이런 짓을 최소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채점할 때는 뭘 했다는 것보다는 뭘 하지 않았다는 걸로 후한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건국 60주년 기념 행사를 그나마 대한민국 긍정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잘못한 일도 많습니다. 대통령이 우선 이념을 포기하겠다, 좌파와 이념 대결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국민 이념 교육 및 홍보가 거의 실종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초법적 위원회가 아직도 있으면서 반대한민국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교조의 좌편향 교육이 여전합니다. 또 정부 고위직에 이념은 필요 없고 실력만 추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몰 이념적 기회주의자들이 대거 등용돼 가지고 일종의 좌우 동거 정권 형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가를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해가지고 돈으로서 국가 예산으로 보상을 하고 기리는 이런 국가 정체성 훼손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합치면은 이념과 교육 이 부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점수를 많이 줘도 저는 40점밖에 줄 생각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외교 및 통일인데 잘한 일은 한미동맹을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일 우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대한항공기를 폭파한 김현희와 일본에서 김현희의 증언에 의해서 그 정체가 밝혀진 리은혜, 일본 사람 이름으로 본명은 다구치 야에코의 아들이 금명간에 만나기로 됐습니다. 이것은 좌파 정권 시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일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런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군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중 친선이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경제위기 때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재빨리 해가지고 통화 스와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 조치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1년 동안에는 대북 포주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약 10억 달러의 금품이 계속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 정권과 북한 노동당 간부들의 배를 불리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데 쓰였는데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잘못한 점은 뭐냐? 한미 FTA 마무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이 반역 세력들한테 반역 멋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일종의 면허증으로 활용되고 있는 6.15 선언을 아직도 공식적으로 폐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산을 하면은 저는 외교 및 통일에서는 한 80점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법치죠. 법치.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한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역사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있는 사명은 뭐냐? 법치 대통령이 되라는 것입니다. 법치 대통령, 법을 지키는 대통령, 사람들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대통령,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응징하는 대통령.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다리 뻗고 살 수 있도록 거리를 지나더라도 봉변당하지 않고 연쇄살인범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라. 무슨 일을 하든지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난동을 부리지 마라. 불법 시위를 하지 마라. 그런 법치 대통령이 되도록 이 역사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이 법치와 관계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일은 아주 작아요. 불법 폭력 세력이나 단체에 대한 정부의 돈 지원을, 예산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것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실행도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한 일은 많습니다. 촛불난동 때 초기에 진압 실패해가지고 3개월 동안 대한민국 심장부를 깽판 세력한테 내주었습니다. 용산 사태 때는 여론이 이미 호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명분 하에서 물러나게 만들어가지고 이 깽판 세력들한테 더 용기를 주고 법치를 확립하는 기회를 스스로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법 폭력 시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 노점상, 교통질서, 청소 등 이 거리 질서가 아직 계속 물러나고 있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법무장관이 멋대로 자기의 소신대로, 그것도 아마 좌편향 이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멋대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58명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 58명이 죽인 주로 부녀자죠. 아마 100명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살인사건은 계속 나는데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법무장관은 탄핵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법무장관은 탄핵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자기가 나는 불교 신도니까, 나는 기독교 신조니까, 나는 인도주의자니까 사형 집행에 사인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건 장관 그만두면 돼요. 그런 소신은 개인적으로 지키는 것이지 법무장관으로서 사형 제도가 엄연히 형법에 있고 또 법원에서 계속 사형 판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법원이 징역 20년 선고를 했는데 교도소장이 그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낸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경찰을 도와주지 않음으로써 공권력이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이 핵심 실세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잘잘못을 종합을 하면은 법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몇 점을 받을 것이냐, 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50점 줄 생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홍보입니다. 이 홍보는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여론을 제대로 형성시키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홍보에서 실패하면 어떤 정책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홍보에서 아주 크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대운하 같은 겁니다. 대운하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한 번도 국민들한테 직접 나와서 왜 운하를 건설해야 되느냐를 설명도 하지 않고 설거머니 안 한다고 그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국민들한테 설득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약 위반 사항이고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대로 물어보고 제대로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꺼냈던 사람이, 그것 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이것은 완전한 홍보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잘한 일은 있어요. 홍보 때 잘한 일은 뭐냐? 좌파 정권과 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치지 않았어요. 노무현 정권 때는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전시작전권은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이 공유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 대통령은 아무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환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 환수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말 자체가 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환수란 말이 우리 애국운동 세력에서도 환수란 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는 거죠. 나중에 이것을 전환이라고 하고 전시작전권 환수가 아닌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못한 일은 뭐냐? 민노당과 민주당에 의한 국회 난동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애국운동 세력을 멀리하여 우파 대동단결에 실패했습니다. 박근혜 세력의 협력을 얻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좌파 10년을 정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활동이 전무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법적인 각종 위원회가 아직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촛불 난동꾼을 한나라당이 비호해가지고 국정수행에 오히려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행정복합도시 건설, 정부 부처 지방 이전 등 이게 낭비성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십조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 개혁이 부진합니다. 여덟째, 사회 문화 부분. 그래서 이 정치 및 행정 부분에서는 한 50점. 그 다음 여덟째, 사회 문화 부분. 잘한 일은 북경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종교 갈등이 생길 뻔했는데 잘 봉합이 돼가지고 그래도 종교 갈등이 악화가 방지가 됐습니다. 한국처럼 기독교, 불교, 유교 또는 샤머니즘 이렇게 여러 종교가 섞여서 평화롭게 지내는 이런 나라도 이 지구상에서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잘못한 일은 뭐냐? 고급 문화를 발전하는 데 대한 대책이 미흡합니다. 특히 인문학의 위기가 있습니다. 인문학, 인간을 교양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역사, 철학, 문학,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아름다운 한국어를 쓰는 문제, 그리고 한글 전용에 의해서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가지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써서 한국인의 교양을 높이는 이런 데 대한 고민이 부족합니다. 사회문화 부분, 그럼에도 저는 한 70점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문제입니다. 홍보와 더불어 인사를 잘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잘한 일은 좌경 및 부패 인사를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다. 기회주의적 사람을 많이 썼지만 그러나 과거처럼 좌경적 사람은 공직에 등용하지 않고 있다. 부패 인사도 가능하면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다. 잘못한 일은 뭐냐? 대통령과 친면이 있는 인재들을 주로 쓰는 바람에 인재를 널리 구하는 이런 자세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념 무장이 잘 된 투사형 사람들을 써야 될 장소에 기회주의자를 쓴다든지 해가지고 좌파와의 투쟁력이 약화되었다. 말하자면 이 깨끗하고 잘 싸우는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좌파 정권 하의 장관급들을 초기 내각에서 그것도 중요한 안보 이념 통일부서 이런 데 쓰는 바람에 정권 교체의 의미가 처음부터 아주 희석되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 50점도 후한 점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총평을 한다면은 이명박 대통령 1년은 열심히 해보려는 선의도 있었고 그리고 나쁜 짓을 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이념 무장에서 우러나는 일관성과 소신이 없어서 즉 이념 무장을 스스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좌파 청산에 의한 국가 정상화와 법치 확립이라는 우리 시대의 이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2012년에 다시 좌파 정권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악몽을 꾸도록 만들었다. 2012년에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그 악몽을 꾸는 사람들이 여기 아마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33% 나옵니다. 요 같은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25%였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씨는 한 50%였습니다. 결코 33%는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작년에는 10%대까지 내려갔으니까. 또 요새 세계 각국의 지도자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마지막 연도의 지지율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연도의 지지율은 어디에서 달려 있을 것이냐?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연도의 지지율이 높으면은 2012년에 좌파가 또 질 것이고, 낮으면은 아마 좌파 정권이 또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2012년에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도록 할 것이냐. 정치 지도자의 평가는 한 반 정도는 어떤 사람을 후계자로 주느냐. 자기의 노선을 유지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만들어내느냐, 실패하느냐에 의해서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린 이 결론은 아주 잠정적인 것이고 얼마든지 나아질 수도 있고 또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애국운동을 한 분들은 뭘 할 것이냐 하는 이 마지막 하나의 화두가 있습니다. 이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좌파 운동 하셨던 사람들보다 요새 더 기분이 아주 나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했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까 애국가를 부를 때도 제가 들어보니까 과거처럼 힘차지 않았어요. 좀 김샜다고 하는 느낌이 그 애국가 목소리에도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좌파 정권 시절보다 악화됐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총점을 매기면 한 59점이 되는데,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총점을 매기면 얼마 되느냐? 아마 마이너스 얼마 될 거예요. 마이너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제로인데 뭘 한다는 게 전부 나쁜 짓만 해놓으니까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뜻이죠. 우리 애국운동 세력은 누구 편을 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편을 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이익, 대한민국 헌법 진실, 이것이 애국운동 세력이 지향하는 가치관이고, 그것을 통해서 진실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애국운동 세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관점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면은 밀어줘야 되고 잘못하면은 비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비판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역사는 참여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건설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운동 세력이 비판하는 입장에 남아있지 않고 정말로 이 역사를 바꾸려면은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 아무리 좋은 스포츠맨을 만들어도, 아무리 좋은 예술가를 만들어내도, 아무리 좋은 문학인을 만들어내도 어떤 나라가 좋은 언론과 좋은 정치인을 만들지 못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포츠에서 날리는 사람 많습니다. 뭐 박태환, 김연아 이런 사람들, 위대한 예술가들이 많아요. 백근우 씨, 뭐 백남준 이런 분들. 또 월드컵에도 뭐 4등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인류 국가가 됩니까?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5번인가 6번 우승했다고 했는데 브라질을 보고 우리가 인류 국가로 할 수 있습니까? 왜 인류 국가가 안 되느냐? 좋은 언론과 좋은 정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애국운동 세력은 언론을 바르게 하고 MBC 아웃 운동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가지고 이제는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도록 밀어주고, 또 힘이 있으면은 정당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직접 정치 세력화하는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정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직접 나서서 아예 정치를 해버리겠다, 또 젊은 좋은 정치인을 길러내겠다 하는 이 관심을 정치로 두어야 된다. 그러나 정파적 이해, 여기서 이제 정치와 애국운동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정당을 만들면 그 정당은 정권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애국운동은 국가를 지키는 것이 애국운동의 목적이니까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한국의 애국운동 세력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한국 애국운동 세력의 이런 불만과 희망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릴 것입니다. 좌파 운동 세력은 자신들의 희망을 대표하는 민노당이라는 정당도 하나 만들고 민주당도 만들어내고 정당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애국운동 세력은 한나라당한테 오로지 매달릴 뿐, 한나라당한테 가끔 배신도 당하고, 그러나 한나라당의 대안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애국운동 세력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나의 화두로서 던지면서 저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